새벽 5시. 순옥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남편 영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개월. 그동안 한 번도 알람 없이 깨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혼자 남은 집이 너무 조용해서일까?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새소리도 이젠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영수가 시끄럽다며 치우자고 했던 그 시계. 이제 그 소리만이 이 집에 남은 유일한 생명력이네. 순옥은 무릎담요를 끌어올리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마당 한편에 심은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영수와 함께 가꾸던 정원이 이젠 그저 시들어가는 꽃들의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먹는 아침상은 언제나 똑같아. 미숫가루 한 잔, 김치 2점, 차가운 밤 한 공기. 씹으면서도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영수가 좋아했던 된장찌개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이젠 누구를 위해 요리할 필요도 없어. 엄마, 서울로 올라오세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 아니야, 민수야. 이 집을 떠날 수 없어. 영수와 함께 지은 이 집, 아이들을 키운 이 마당을 어떻게 버리고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행복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네. 점심을 대충 때우고 뜰에 나가 고추를 따다가 문득 누구를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예전엔 영수가 올해 고추가 참 잘 됐네 라며 기뻐했는데 이제 아무리 잘 키워도 칭찬해줄 사람이 없어. 혼자 하는 농사는 왜 이리 허전한지. 동네 아주머니들과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자식들 곁으로 떠나거나 몸이 아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어느 가을 오후, 대학생인 손녀 지은이 깜짝 찾아왔습니다. 지은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은아, 어떻게 갑자기?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할머니, 요즘 할머니들도 유튜브 많이 하세요. 지은이 작은 스마트폰을 순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제가 설정 다 해드릴게요. 할머니 이야기하는 거 정말 재밌거든요.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 요리 비법, 살아온 지혜들을 다른 사람들도 들으면 좋아할 거예요. 이 나이에 뭘 하겠다고 누가 듣겠어. 순옥은 그 작고 검은 기계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느냐는 생각과 함께 가슴 한편에선 묘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흘러가게 할 열쇠일까? 할머니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할머니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은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순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이가 떠난 후 순옥은 며칠째 그 검은 기계만 바라보았습니다. 손녀가 친절하게 설명해준 대로 빨간 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찍힌다고 했지만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말을 하겠다고, 누가 듣겠다고. 거울을 보며 흰머리를 매만져 보기도 하고 낡은 한복을 꺼내 입어보기도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을 용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용기를 내보자. 떨리는 손으로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옥이라고 합니다. 저 요즘 혼자 사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어색했던 순옥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서둘러 녹화를 멈췄습니다. 첫 영상은 고작 30초였습니다. 다음 날은 김치 담그는 모습을 찍어보았어요. 이렇게 절이면 아삭아삭해져요.
소금은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돼요. 손에 익은 일이라 그나마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너머 누가 있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허공에 대고 혼잣말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첫 영상을 올렸을 때 조회수는 3이었어. 아마 지은이와 지은이 친구들이 본 것 같았습니다. 구독자는 여전히 0명.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좋아요 1개가 눌려 있었습니다. 누가 눌렀을까? 지은이가? 하지만 지은이라면 댓글이라도 달았을 텐데. 순옥은 그 작은 하트 표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셋째 영상은 자장가였습니다.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꿈나라로. 아이들을 재울 때 불러주던 그 노래. 목소리가 촉촉해졌습니다. 영수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깊은 밤, 아이가 울 때면 이 노래를 불러주곤 했었습니다. 민수가 애기였을 때, 지은이 아빠가 어렸을 때도 노래를 부르면서 눈가가 척척해졌어. 이번에도 조회수는 한 자릿수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좋아요 1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자신의 영상을 보고 있는 걸까? 왜 댓글은 남기지 않고 좋아요만 누르는 걸까? 넷째 영상은 시골 장터 이야기였어요. 옛날엔 5일장이 서면 온 동네가 들썩였어요. 아이들은 뽑기 장소 앞에서 눈이 반짝이고 어른들은 농산물값을 흥정하느라 목청을 높였죠. 말하다 보니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가 그립다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났다고 했더니 이번에도 어김없이 좋아요 1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전화로 격려했어요.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일주일째, 열흘째 영상을 올렸지만 구독자는 늘지 않았습니다. 조회수도 2자릿수를 넘지 못했습니다. 지쳐가고 있었어. 하지만 그 좋아요 하나 때문에. 그런데 매번 그 좋아요 하나만은 변함없이 달려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순옥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 때문에 다시 카메라 앞에 앉았어. 그 익명의 좋아요 하나가 순옥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작은 신호 하나가 그녀의 외로운 마음에 작은 등불을 켜주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변한 건 없었습니다. 15개의 영상을 올렸건만 구독자는 여전히 0명, 조회수도 기껏해야 한두 자리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72살 할머니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매끄러운 목소리도 예쁜 얼굴도 재미있는 이야기도 없는 자신이 카메라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는 젊고 예쁜 유튜버들과 비교하면 자신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주름진 손, 구부정한 어깨, 듬성듬성한 목소리. 세상은 젊은 사람들의 것이지 내가 설 곳은 없다. 순옥은 스마트폰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째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전화를 걸어와도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유튜브 이야기만 나오면 괜히 짜증이 났어요. 괜한 기대를 했다가 상처만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지은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제가 할머니 영상 하나를 제 계정에 올렸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 할머니가 자장가 부르는 영상을 짧게 편집해서 자신의 계정에 올렸더니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럴 리가 없소. 순옥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그저 옛날 생각에 잠겨 부른 노래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들렸다니. 지은이가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가 생각나요. 돌아가신 지 3년인데 이 목소리 들으니까 눈물이 나네요. 할머니 목소리가 정말 따뜻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런 자장가로 우리 아이 재우고 싶어요. 할머니, 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밤마다 이 영상 들으면서 잠들어요. 댓글은 수백 개가 넘었습니다. 순옥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어. 그동안 혼자 중얼거리듯 불렀던 자장가가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노래가 낯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할머니 채널로 다시 영상 올려보세요. 분명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순옥은 서랍에서 스마트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니 그동안 무시했던 알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도 어김없이 좋아요 1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어. 그 익명의 좋아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상 어딘가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그 목소리가, 시간이 멈춘 것 같던 그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위로가 되고 있었다는 걸. 순옥은 다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에게도 누군가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했어. 그리고 깨달았지.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오히려 가장 빠른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작은 깨달음이 순옥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깨달음이 순옥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드디어 첫 라이브 방송을 열던 날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미리 공지를 올려두었더니 저녁 8시가 되자 화면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0명, 20명, 50명. 정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니. 100명을 넘어서자 손이 덜덜 떨렸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릴 적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예전처럼 움츠러들지는 않았습니다. 댓글창에 인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기다렸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해져요. 할머니 덕분에 오늘도 버텨요. 순옥은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뒤편에서 갑작스럽게 째깍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벽에 걸린 그 오래된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었어요. 영수가 죽던 날 멈춰버린 그 시계가 지금 다시 시간을 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8개월 동안 정지되어 있던 초침이 또다시 생명을 얻은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들도 시계 소리를 들었는지 댓글로 물어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시계 소리 들렸어요. 아, 저 시계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늘 고쳐주던 시계인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멈춰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움직이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영수가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순옥은 스마트폰을 들고 자신의 계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동안 매 영상마다 달렸던 그 좋아요 1개는 누가 눌렀던 걸까? 지은이에게 물어보려다가 혼자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서툰 손길로 화면을 이리저리 만지다가 영상 목록을 찾았습니다. 그때 화면에 나타난 이름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김영수라는 계정명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영수가 언제 이런 계정을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죽은 사람의 계정에서 좋아요가 눌릴 수 있을까? 영수가 살아있을 때 지은이가 가르쳐준 대로 몰래 계정을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영상을 올릴 때마다 어디선가 그가 지켜보며 좋아요를 눌러주고 있었던 거야. 죽음 너머에서도 아내를 응원하는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었어.
그날 밤 순옥은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영수를 만났습니다. 젊은 시절 그 모습 그대로 미소를 띠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영수였어요. 꿈속에서 영수가 말했습니다. 잘했어, 순옥아. 이제 내 목소리로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렴. 꿈속에서도 울고 있었어요. 당신이 보고 있었구나.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세상에 들려주라고. 아침이 되자 순옥의 스마트폰은 알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구독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댓글들도 쏟아져 들어왔어요. 할머니, 오늘 하루도 할머니 목소리 들으며 힘낼게요. 할머니 자장가 덕분에 우울증이 많이 나아졌어요. 멀리 할머니 뵙고 싶지만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요.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매일 아침 영수의 계정에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카메라 앞에 앉아 하루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 옛날 이야기, 때로는 그저 마당에 핀 꽃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찾아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할머니,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해요.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할머니의 진심이 사람들에게 닿고 있어요. 순옥의 채널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구독자는 10,000명,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편지가 날아들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엄마와 화해했어요. 할머니 목소리 듣고 고향이 그리워져서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렸어요. 할머니가 있어서 이 세상이 따뜻해요. 순옥은 매일 이런 편지들을 읽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